네, 마감전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그리스 쇼크 나왔고요. 중국이 장중에 또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보합권까지 밀려나는 흐름 나오게 되면서 전체로는 좀 많이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은 아직까지는 급할 거 없어 보입니다. 7월 지금 지난주 사흘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월봉 기준으로 결국은 윗꼬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7월 저점은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 확인을 좀 하시면 저는 어차피 기본적인 시황 마켓 파이브나 이런 것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반기 저점은 이번 하반기 초순이 될 수 있는 7, 8월 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저점이 어딘지를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실 그리스 문제도 어차피 지나갈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이슈 역시도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조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회피를 했다가 여름장 진입을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점을 좀 확인하자 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나마 좀 이제 선별적으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미사이언스 상승세 나와주는데요. 이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가볼래 이런 시세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이거는 펀더멘탈도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성장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돈으로 얼마나 쏴주느냐에 대한 기대치 내지는 주도 메이저 세력들의 당일의 전략에 따라서 시세가 급변동하는 것 같은데 이미 15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과한 구간에 들어왔죠.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오늘도 고점 대비 6%가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매매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이 종목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는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꺾이고 주도주가 꺾이면 다 꺾여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오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리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많은 대상 연동한 종목들이 이보다 약한 종목들이 이미 다 꺾여 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했을 때 여기서 한미사이언스까지 감안해서 제약주 전반이 고점 대비해서 하방 변동이 커진다라면은 이보다 강하지 못한 종목들은 오히려 낙폭이 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항공주 컨셉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 아스트, 삼성테크인 있습니다. 그 중에 삼성테크인 오늘 7% 급등 나와 있는데요. 전략 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나 지금 아스트 그리고 삼성테크인에서 하나테크인이 되겠죠. 탈레스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삼성테크인은 하나 쪽으로의 어떤 편입 기대감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기술적인 시장의 하나의 역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바닥권역에서 7월 첫 거래일 날 대량 상승이 나왔고요. 이 시세가 삼성중공업에도 나왔고 OCI에도 나왔습니다. OCI를 같이 좀 묶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테크인이랑 OCI는 이 시세를 살려놓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좀 밀렸지만 사실 그 양봉 자리는 그대로 지켜놓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시장에서 제약주를 필두로 하는 과열 성장주에만 많은 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쪽 자금들을 이제 슬슬 빼내서 중장기적인 낙폭과대 종목들을 언제 본격적으로 편입을 하느냐를 좀 조율할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으로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춰도 되겠지만 삼성테크인이나 OCI,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후에 시장이 조금 안정된다면 낙폭주 쪽으로의 배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삼성테크인, OCI, 삼성중공업은 직접 트레이딩을 하시든 안 하든 시황을 보신다라면 같이 좀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령메디앙스 오늘 상승인데요. 오늘 왜 오른다고 보십니까? 살아있는 모멘텀이겠죠. 중국 육아 시장 부분적인 산화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산화 제한 완화 조치가 작년도 한 8월 달 정도 들어갔으니까 올해 6월 달부터 약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기간 조정 한 2개월 받았다가 다시 그 앞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려서 보면은 3, 4월 달이 앞면이고 4, 5월 달 뒷면이고 6월 달 다시 고개 들면서 앞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면 들어가는 종목은
선별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기 때문에 틈새 시세의 어떤 섹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같이 움직여주는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종목들도 연동해서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락 쪽 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1930개 중에 거의 1500개 넘는 10개 중에 8개 종목군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파란불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한 5% 급락권인데 역시 뭐 그리스 쇼크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선사가 아무래도 그리스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 쪽의 흐름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면 항상 조선주는 좀 데미지 있죠. 그런데 삼성중공업 지난 7월 초에 일단 나왔던 수주권 그리고 그 수주권 자체가 이 정도 수주가 사실 매출 비중은 연간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어차피 시세가 장중에 18%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바닥 종목들의 쇼커버링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은 이번 그리스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보셔야겠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저점이 지켜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시장 저점 라인이 무너지는데 이런 그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만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럼 그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낙폭주로 사야 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 보겠습니다. 오늘 뭐 환율도 약간은 그 수출주한테는 좀 유리하게 가고 있고요. 뭐 원에는 920원대 재진입니다. 지금 뭐 주가는 밀려날수록 이 종목은 또 배당 매력도 생길 게 자명해 보이는데요. 오늘 주가는 13만 3천 원권에서 등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략 주시죠. 환율이 제일 민감한 종목인데 사실 원에는 환율이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식의 주변 상황은 호전했는데 주가는 아직 안 올라 있다. 그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모니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투트랙으로 5월 달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주도주 양쪽에서 제약을 필두로 하는 그리고 화장품을 포함하는 주도주 한 섹터를 계속 보셔야 되고 또 반대쪽에서는 3년 이상 낙폭 과대가 형성되어 있는 대형 우량 경기 그 시클리컬 관련한 섹터들 이 종목들이 언제 돌아 나가느냐. 왜냐하면 시속 게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같이 보는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이나 오늘 OCI라든지 삼성테크인 기준점 그리고 GS건설이나 대우조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수 대상이 아니라 시장 모니터 대상입니다. 거기서 현대차도 빼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밸류로는 가장 저평가에 가깝고 그리고 현대차를 움직인다라는 건 큰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주 큰 자금이 낙폭에 대한 배팅을 시작한다라면 그쪽으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7월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매매 모니터 요인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한 두 가지 재료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르스 확진자는 이제 186명에서 정지가 돼 있는데 계속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참 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다 그냥 엑소더스 분위기인데요. 선전 증시는 고점에서 10% 지금 밀려 있고요. 개장가에서요. 상해도 한 7% 정도는 급락 나와 있습니다. 다들 빠져나가자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와중에 아모레 퍼시픽도 일단 약세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2.8% 밀려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중국 시장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요. 중국은 지금 경기라든지 성장률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마진콜 상황입니다. 엄청난 레버리지에 대한 디레버리징 효과로 인해 마진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중국 관련주 내지는 중국 경기 연동주로 연결하시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인지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시장의 한 시세를 이끌었던 주도주가 과연 계속해서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쉬는 구간으로 들어가느냐가 안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하순에는 오히려 지키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정고점에서는 아직까지 가볍게 뛰어넘지를 못했다. 그러면 기간 조정 양상으로의 진입 가능성 여전히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퍼시픽처럼 확실하게 유통만 가지고 실적 지키지 않는 어설프게 올라온 화장품 종목들은 다 꺾일 겁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관점에서 정고점 돌파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화장품과 연계되어 있는 후속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오히려 빠질 수 있다. 시장 분위기도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좀 유연한 능동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한 2% 밀려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나 외국계 창구 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오늘 강하게 좀 밑으로 좀 가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하반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저는 보통 반기로 끊고 연간으로 끊고 이렇게 수익률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하반기 들어온 상황에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면 여러분의 출발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좋지 않은 출발을 가지고 하반기에 고수익을 노리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좀 매매가 뭐 분기 초부터 꼬였다라고 싶은 종목들은 빨리빨리 좀 끊어내시고 오히려 연말까지의 싸움을 감안하면은 훨씬 더 승률이 높은 쪽은 낙폭과대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는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락이 끝났다라는 인식만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시면은 수익이 쉽게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고퍼주들 제약주가 여기서 약해진다라면 좀 위험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 주식들도 꺾이는 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신용잔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환상해졌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코스피 낙폭주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중장기 바닥을 체크한다라면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전략 충분히 고수익으로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좀 기다리자는 의견을 여전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